자, 골드만삭스가 XRP ETF를 1억 5천만 달러어치 매집했습니다. 그것도 시장 공포 지수가 18까지 내려간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던 3월에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월가의 가장 보수적인 기관 중 하나가 조용히 포지션을 쌓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 건가? 오늘 XRP가 몇 퍼센트 올랐냐를 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렬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 구조의 핵심, 규제 명확성과 RLUSD, 그리고 XRP가 그 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됐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1대1 준비금 의무와 연방감독 체계를 도입한 법안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며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상품 증권 구분 체계를 담은 클래리티 법안은 지금 상원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어요. 하원은 이미 294 대 134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고 상원 농업위원회도 통과된 상태예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에서 공화 민주 초당파 합의가 3월 20일에 도출됐고 갈링하우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4월 통과 가능성 90%로 본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이 두 법안의 의미를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단순했어요. 규제가 불분명하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법이 명확해지는 순간 그 이유가 사라져요.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이 흐름을 설명하면서 쓴 표현이 있습니다. 기관들은 지금 기어다니다가 이제는 걷고 곧 뛰기 시작할 단계에 진입했다고요. 실제로 XRP 현물 ETF는 2025년 9월 출시 첫날 3,770만 달러 거래량을 기록했고 출시 수주 만에 7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XRP ETF를 1억 5천만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공시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생각해보면 명확합니다. 규제 안개가 걷히는 순간 억눌려 있던 기관 수요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링하우스 최근 발언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올해 초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춘 500과 2000 기업의 이사회와 CEO들이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시장 안에서만 도는 도구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업 이사회와 CFO 수준에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생각해보면 왜 이 변화가 당연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국제 송금은 느립니다. 3일, 5일 걸리기도 하고 수수료도 높고 중간 단계도 복잡해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선적 확인과 동시에 스마트 계약이 자동으로 결제를 실행해요. 수동은행 절차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기업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에요. 비용 절감이고 속도 혁신이고 결국 경쟁력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RLUSD와 XRP는 어떤 관계인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XRP와 경쟁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봐요. RLUSD는 XRP의 경쟁자가 아니라 XRP의 생태계에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기관이 블록체인 결제에 처음 진입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변동성 있는 자산으로 들어오는 기관은 없어요. 안정적인 단위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먼저 진입하고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 결제 환경에 익숙해져요. 그 이후에 정산, 유동성, 인프라의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앞문은 RLUSD가 열고 그 뒤에 정산 인프라에서 XRP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미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2026년 3월 25일 리플은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블룸 이니셔티브에 합류해서 공급망 플랫폼 언록과 함께 국경 간 결제 파일럿을 시작했습니다. XRP 레저 위에서 RLUSD를 활용해 무역 마일스톤이 검증되는 즉시 결제가 자동 실행되는 구조예요. 수십 년간 은행들이 처리해왔던 수동 단계를 스마트 계약이 대체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파일럿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MAS는 규제된 환경 안에서 이 시스템을 직접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규제기관이 함께 들어와 있다는 건 이게 실제 금융 인프라로 진입하기 위한 경로라는 의미죠. 이미 RLUSD 시가총액은 출시 1년 만에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블랙록이 지원하는 증권형 토큰화 플랫폼 시큐리타이즈에도 도입됐고요. 리플이 이 흐름을 인프라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움직인 내용도 짚어야 돼요. 2025년 한 해 동안 리플은 2건의 대형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기관 전용 브로커리지인 히든로드를 10억 5천만 달러에, 기업 자산 관리 솔루션 G트레저리를 약 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업 레이를 2억 달러에 인수하며 온체인 결제 유동성 역량을 확보한 거죠. 갈링하우스는 이 인수들을 무작위 확장이 아니라 XRP와 XRPL의 유틸리티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리플 프라임을 통해 기관급 거래 청산 인프라를 확보하고 G트레저리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의 RLUSD를 활용해 실시간 결제와 자본 운용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용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림이죠. 2026년 3월에는 5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개시했어요. 물론 리스크 요인도 짚어야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고 4월 통과가 유력하지만 중간 선거 일정에 따라 지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지니어스 법안 시행 규칙도 2026년 7월을 목표로 최종 정비 중이에요. RLUSD 역시 USDT, USDC가 전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키워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어요. XRP 레저의 EVM 사이드 체인도 2025년 중반에 출시했지만 실제 사용량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도 솔직히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리스크들의 성격을 잘 봐야 돼요. 방향이 바뀔 리스크가 아니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지니어스 법이 이미 통과됐고 SEC 소송도 종결됐고 기관급 M&A도 완료됐어요. 판은 이미 깔렸다는 거죠. 지금 변동성은 구조가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 제도화 단계에서 항상 수반되는 노이즈예요. 오히려 이런 구간이 구조를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핵심을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리플이 만들고 있는 건 단순히 코인 하나의 가격 상승 논리가 아니에요. RLUSD가 기업과 기관의 블록체인 결제 진입 관문이 되고 XRP가 그 위에서 정산 인프라 역할을 맡는 구조, 지니어스법, 클래리티법이 그 구조의 법적 기반을 깔고 싱가포르의 MAS 같은 규제기관이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온전히 반영하는 순간 분위기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전 단계입니다. 구조가 선명해지고 있는 단계예요. 더 자세한 분석 자료는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